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있은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의 토론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토론은 총 90분간 진행되었고, 이는 후보자마다 각각 그 절반의 시간인 45분 정도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대통령 후보의 토론 목적과 주제 등 모든 걸 제외하고 단순히 토론을 위한 토론으로만 보았을 때 카말라 해리스는 예전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을 지녔던 경험을 살려 검찰의 기소 전략과 용의자 신문 전략을 총동원해 부동산 개발업으로 성공한 트럼프를 가볍게 KO시켰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해리스의 전략에 넘어가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들을 해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자신의 토론 목적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로서의 두 분의 토론이라고 볼 때 그들 모두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천명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후보 간의 정책적 토론으로 볼 때 이번 토론에서 저는 승자는 없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이번 토론을 토킹 포인트에서부터 토론 매너며 말투의 억양 그리고 제스처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준비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토론에 그녀는 장장 5일 동안 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준비가 안 된 엉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후보 처음 입장에서부터 카말라가 다가와 트럼프의 악수를 청하고 주도권을 잡는 모습이었다면 트럼프는 엉거주춤하는 모습으로 약간 피동적인 시작을 하였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정책 설명이 아닌 트럼프에 대한 공격에 사용하였습니다. 해리스의 정책은 데이터가 뒷받침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토론을 편견 없이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테지만 그녀의 토론 목표는 자신의 정책 설명이 아니고 오직 상대방을 링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데 있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 후보로서 투표수를 얻기 위한 정책 설명이 아니라 토론이란 시합에 나온 선수가 전략 전술로 오직 상대 선수를 이기기 위해 펼치는 경기 장면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에 대한 반격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4분의 1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정책 설명에도 구체적 데이터로 뒷받침해주지 못했고요. 토론의 목적이 불필요한 해명이 아닌 자신의 정책을 천명하여 투표수를 모으는 데 있어야 했습니다. 구체적 정책과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부딪히면 해리스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아예 무시한 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화두를 돌려버렸습니다. 예하면 당신과 바이든이 미국을 지휘한 이 4년간 미국인들 삶은 더 나아졌다고 봅니까? 라는 사회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절대 대부분 미국인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경제 인플레이션이 현재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례로 식당에 가보면 음식 가격이 50%에서 100% 사이로 올라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있고요. 미국 중산층부터 빈곤층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현재 많은 미국인들이 생계 유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이 질문에 카말라 해리스는 아예 답변을 회피해버립니다. 왜일까요? 그 자신도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카말라는 아예 질문에 답하지 않고 화두를 돌려버렸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묻든 답하기 곤란한 문제는 아예 회피하고 화두를 돌리는 것이 카말라의 토킹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회피가 절대 문제 해결이 될 수는 없고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야기시키게 된다는 건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카말라는 오직 토론을 위한 토론에 강하다는 뜻입니다. 또 예를 들면 국경 문제입니다. 3년 반 동안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여태 해결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가 임박하자 이제야 해결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요? 이와 같은 질문에 카말라는 또 답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낙태 문제며 또 자신을 소위 중산층이라고 표현하면서 중산층을 아주 잘 이해한다든가 트럼프는 부자들만 잘 이해한다와 같은 몇 가지 자신만의 토킹 포인트로 화두를 자동적으로 돌려버립니다. 이것이 카말라식 화법입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실전에 강한 반면에 토론이나 스피치에는 평소에도 조리정연해 보이지 않고 두서가 좀 없고 약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가 반격 중에 잘한 장면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카말라에게 당신은 오후 4시에 바이든더러 침대에서 일어나 백악관에 나가 국경을 닫으라는 법안에 서명하게 하십시오. 풍자적으로 한 말이지만 절실히 필요한 법안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매일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로 넘칩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이들에게 정부에서 무료로 호텔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식 구입 비용과 현찰을 카드에 넣어주어 사용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는 슈퍼마켓 카운터로 계시는 분이 한 손님이 음식을 구입하고 나가면서 영수증을 버려주라 해서 어망결에 영수증을 보고 분개하여 그 영수증을 사진 찍어 친구들한테 돌린 적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식품 구입하는 바우처 밸런스가 글쎄 12,000불도 더 되게 남아있고 캐시도 6,000불 더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으로 불법 입국한 불체자들을 난민이라고 대우하고 별 3개에 상응하는 호텔에 무료로 숙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국경 넘어 들어온 수십만 불법 이민자들 숙식 비용은 합법 이민자들이 매일 열심히 일해번 수입의 25%에서 많게는 40%에 달하는 수입을 정부에 바친 텍스에서 떼어주는 것입니다. 미국서 합법 신분인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매달 주는 보조금이 두 가구당 최대 500불 정도 됩니다. 캐시도 최대 200불 정도고요. 12,000불이란 숫자는 저소득층 2가구가 받는 보조금의 2년 반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분노할 만하지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불법으로 국경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들의 취업 기회마저 빼앗아가고 있다. 이는 미국인을 직장에서 쫓아내고 미국의 시간당 임금을 낮추는 꼴이 되는 것이다. 라고 천명하였습니다. 트럼프의 지적은 아주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는 전혀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리스의 전혀 무의미한 말장난 전술에 속아 역시 무의미한 해석에 열을 올리느라 많은 시간을 자신이 말해야 할 본론들은 오히려 잊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스피치를 보면 종종 극단적인 결론적인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거다. 요즘 범죄율이 치솟는다. 등등 이와 같은 표현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야기한다면 효과가 좋겠지요. 단순한 동네 사람들 한담이나 불평이 아닌 대통령 후보 토론이잖아요. 구체적인 데이터로 이야기해야 유권자들을 설득하는데 신빙성 있고 소위 팩트체커라고 하는 사람들 말문이 막힐 테죠. 총적으로 두 후보 간 토론에서 검찰 출신 해리스는 선전했고 부동산 개발상 출신 트럼프는 말려드는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토론이 미국 대선 최종 투표 결과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을까요? 아래 이 문제에 대해 분석해 봅시다. 오늘 CNN이 펜실베니아주 여러 주민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현재 7개 격전지 주 중 가장 중요한 주입니다. 펜실버니아를 이긴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현재는 펜실버니아 유권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이번 두 후보 간 토론이 끝나고 CNN이 펜실베니아 유권자 한 분을 취재하였습니다. 현재 대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CNN의 질문에 그 여성분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하는 것은 누구를 좋아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우리 생일 파티나 결혼식에 초대할지를 고민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선거하는 것은 정책이다. 참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뜻인즉 후보를 굳이 후보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트럼프 혹은 해리스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당신의 정책이 마음에 들고 그 정책이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의 콘텐츠 원칙과 똑같이 정책에만 집중하는 분이 저도 만나보고 싶네요. 이번 두 후보 간 토론은 솔직히 미국 중학교부터 있는 토론 시합이었지 결코 양당 후보 간 정책적 토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솔직히 저의 12살 되는 딸도 작년에 뉴욕시 중학생 토론 시합에 나가 은메달을 타왔습니다. 토론은 순발력 있게 자신감을 갖고 논거와 논증으로 자신의 의견을 상대와 변론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카말라는 수많은 법적 기소와 범인 취조하는 변론으로 잔뼈가 굵었는데 땅을 사고 집 지어 파는 일에 잔뼈가 굵은 트럼프를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망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번 토론이 트럼프한테는 1대 3인 격이었습니다. ABC 방송사의 데이비드와 린지 두 사회자 모두 카말라 해리스 편에서 그를 돕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월 6일 사건을 말할 때 해리스가 지적한 만약 트럼프가 2020년에 재선에 당선되지 않으면 미국은 피바다로 될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으면 그의 지지자들이 거리로 총을 들고 나가 내전을 일으킬 것이다 등등은 이미 전에 모두 거짓으로 입증된 것들입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말했던 것은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이 중국 제조업에 밀려 출혈하게 된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로 이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의 진행 상황들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번 토론에 해리스가 이 뻔한 거짓말을 다시 들고 공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까지 전부 거짓으로 드러난 것들을 카말라는 여전히 토론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그것이 뻔한 거짓임을 당연히 알고 있는 두 사회자도 그대로 팩트인 척 넘어갑니다. 하지만 토론 중에 두 진행자는 트럼프가 한 말에 대해선 끊임없이 팩트체크를 하면서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말라의 거짓말에 대해선 한 번도 팩트체크 없었습니다. 마치 카말라의 말은 전부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버렸습니다. 1월 6일 국회의 사당 사건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당시 진실을 다시 이야기하는 와중에 사회자가 트럼프의 말을 멈추게 하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하고는 바로 카말라에 질문하는 것으로 화두를 돌려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사당 사건은 트럼프의 책임이 아닌 낸시 펠로시의 책임으로 결론지어진 사건입니다. 입증된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애국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국사당에 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국회 습격 사건이 발생하자 트럼프는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에게 국가경비대 10,000명을 출동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나 워싱턴 DC 시장 모두 이에 응하지 않고 일부러 방치했던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카말라 해리스의 딸의 발언으로 입증되기도 하였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딸이 낸시 펠로시와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낸시 펠로시는 당시 트럼프의 방위군 제안에 응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실책이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사당 공격 사건은 트럼프가 아닌 낸시 펠로시의 책임인 것입니다. 트럼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진행자가 바로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당신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트럼프의 말을 막아버립니다. 이는 트럼프가 진실을 이야기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여직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이야기 못하게 입을 막아 진실을 가려버리는 명백히 편파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카말라 해리스에게 발언권을 줘버립니다. 이번 토론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아주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나서 카말라는 굉장히 들뜬 기분으로 트럼프와 2차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솔직히 이처럼 정책 없이 토론의 목적 자체가 없는 중학생식 토론이라면 100번 해도 본인이 이길 테니깐요.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바이든이 선거 전반전에서 1,400만 표를 얻은 다음 그는 민주당에 의해 개처럼 내던져졌다. 그리고 나서 예비선거에서 투표수 한 장도 얻지 못한 카말라가 지금은 문득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이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트럼프와 카말라 사이에 2차 토론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폭스뉴스가 트럼프와 카말라를 초대하고 다시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카말라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모든 편견을 전부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볼 때 이번 토론에서 가장 큰 패자는 ABC 방송입니다. 그들은 방송의 중립이라는 옷을 홀딱 벗어던지고 오직 카말라를 돕기 위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암튼 양당 대선 후보의 토론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토론 후 각 후보 지지자들에게 이번 토론이 선거 투표에 참으로 영향을 줄까요? 제가 보기에는 별 임팩트는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집권 4년을 집권했었고 카말라 역시 바이든과 함께 3년 반 되는 시간을 집권하였습니다. 유권자들은 그들이 펼친 정책과 인간됨됨이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층은 굉장히 확고하고 단단하고 안정적입니다. 스윙보터가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카말라 지지층은 솔직히 상대가 카말라라서가 아니라 트럼프라는 사람이 싫어서 상대가 누가 되든 상관없이 트럼프 아닌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기존 지지층이나 반대층의 변수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미국 사회가 앞으로 4년이 어떻게 될까일 것입니다. 때문에 유권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앞으로 4년 동안 각 후보가 펼치게 될 정책입니다. 카말라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대통령이었기에 많은 유권자들이 솔직히 그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카말라가 항상 바이든과 함께했기에 정책면에서 크게 현재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카말라에 투표하는 것은 사실상 바이든에 투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민주당이 겉옷을 아무리 바꾸어 입는다 하여도 속사람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솔직히 민주당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백악관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오바마나 클린턴을 포함한 민주당 빅헤드들인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미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이번 선거의 관건은 중도층과 필라델피아 유권자 투표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 토론에 조인해 트럼프가 카말라 해리스를 추월했다고 열띤 연설을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구체적 연설 내용은 그의 연설이 끝나는 대로 다 들어보고 필요하면 다음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셔요.